우와. 이열치열을 실천하기 딱 좋은 계절인 여름.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삼계탕 얼마나 드셨나요? 저는 직접 매장에 가서도 먹고 근교 계곡에 가서 백숙으로도 먹은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날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충격적인 광경을 봤답니다. 제가 간 곳은 은평구 한옥마을에 위치한 계곡 옆 백숙집이었는데요. 등산을 하고 내려온 건지 자전거를 탄 건지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4명의 외국인이 백숙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쳐다봤다니까요. 시선이 느껴졌는지 외국인들은 따봉을 하면서 맛있어요 라고 서툰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보양 음식으로 삼계탕이 엄청 핫하다고 합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뽀얀 속살이 모두 보이는 삼계탕이 징그럽다고 하더니 이제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니 이상하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삼계탕에 대해 태세 전환을 한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치맥입니다. 드라마 별그대에서 전지현이 치맥을 언급해서 중국에서 난리가 났던 것처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행객들마저 한국에 와서 치맥을 꼭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치맥을 한번 경험해본 외국인들은 그 관심사가 삼계탕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선 서양에서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다진 채소와 닭으로 치킨 수프를 먹습니다. 닭 모양이 온전히 담긴 삼계탕과 닭 형상은 찾을 수 없는 국물 형태의 치킨 수프는 외양은 달라도 회복을 돕는다는 음식인 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심신이 지칠 때 먹는 소울푸드라는 콘셉트에 외국인들은 마음을 열고 삼계탕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삼계탕 하면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한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삼계탕과 비슷한 음식으로 꼽히는 닭 한 마리. 이 닭 한 마리를 유난히 좋아했던 미국 유명 인사가 있는데요. 바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그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한 대북 정책 특별대표로 무척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데요. 포드 자동차 국제 담당 부회장으로 포드에서 14년간 주요 간부로 재직했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참모였죠. 또 존 맥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외교 자문역을 맡고 미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일한 외교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광화문 인근에서 여러 차례 비밀스러운 외출을 감행하고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직접 요리해 먹을 정도로 푹 빠져있는 음식이 바로 한국의 닭 한 마리였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에 있을 때도 또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닭 한 마리 사랑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종업원들과 팔꿈치를 맞대는 인사를 하고 서비스로 나온 호박전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기도 하죠. 닭 한 마리와 소주를 대접하겠다는 한국의 초대에 비건 부장관은 닭 한 마리는 언제든 좋다라며 한국으로 달려옵니다. 당시에도 비건 부장관의 닭 한 마리 사랑은 코로나도 못 말렸다. 야밤에 닭 한 마리 먹은 비건. 닭 한 마리 사랑 비건. 서울에서 마지막 식사는? 이름은 비건인데 비건의 유별난 닭 한 마리 사랑. 이와 같이 웃긴 헤드라인으로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할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삼계탕과 닭 한 마리 같은 한국의 닭 요리에 빠진 것은 비건 부장관뿐이 아닙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류는 자신의 소설에서 삼계탕을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라고 칭찬했고 중국의 유명 영화 감독 장이머우는 삼계탕을 인삼 닭수프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찾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한식으로 삼계탕을 순위권으로 꼽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음식이 되었답니다. 보양식의 개념이 딱히 없는 미국에서도 삼계탕은 인기인데요. 이전에는 미국 내 한국 교민과 아시아인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지아, 텍사스, 뉴욕과 같은 대도심에서 현지인 소비가 증가하고 추세죠. 2014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삼계탕은 냉동 즉석식품과 레토르트 형태로 미국에 수출되는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삼계탕을 맛본 후 그 맛에 반해 미국 수출의 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당시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발표한 양국 현안 설명문에서도 삼계탕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정도였죠. 사실 서양인들에 앞서 우리 삼계탕을 사랑하는 외국인은 일본인이 단연 으뜸입니다. 초복이나 중복, 말복의 유명 삼계탕집에 가면 오이시이를 연신 외쳐대며 삼계탕을 먹는 일본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판매되던 삼계탕의 수요는 대부분 교민과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 중에 삼계탕을 맛본 일본인들이 입소문을 퍼뜨리며 일본인 소비자가 급속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이 삼계탕 맛을 알아버린 후로 삼계탕 수출국 2위로 밀려났지만 일본은 지난 수년간 1위를 차지해왔죠. 일본으로 수출되는 삼계탕만 해도 한 해에 727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명 스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삼계탕을 먹기 위해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삼계탕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한때 종로의 삼계탕 집에 가면 일본인들이 절반 이상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여행이 쉽지 않게 되자 삼계탕 맛을 그리워하던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마저 놀랄 만한 제품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바로 삼계탕 캔 음료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요즘 평양냉면 육수도 파는 시대라고는 하는데요. 삼계탕 육수를 185ml의 캔 안에 넣고 국물과 밥알을 넣어서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 따뜻한 수프처럼 마실 수 있게 만든 것이죠. 1캔에 약 1,300원 정도 하는 이 캔이 출시되자마자 일본인들은 이제 밖에서도 삼계탕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거세지자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10개의 국가의 삼계탕 수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1위였던 일본을 밀어내고 미국이 최다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인상적입니다. 미국 내 몇몇 마트와 아마존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해 있는데요. 일반 삼계탕은 물론이고 수삼 삼계탕, 녹두 삼계탕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건 부장관이 닭 한 마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많은 미국인들마저 삼계탕 사랑을 외친 것이죠. 제품 후기를 보면 믿을 수 없이 건강한 맛이다. 그냥 닭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영양가가 높다. 한 입 먹는 순간 반했다. 삼계탕을 왜 이제 알게 된 거지? 와 같은 극찬이 가득합니다. 여름이면 꼭 먹어야 하는 삼계탕은 원래 게삼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주재료가 닭이고 부재료가 인삼이기 때문이죠. 인삼이 귀해지며 삼계탕이 된 건데요. 언제부터 삼계탕을 먹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려 시대 때 원기 회복 음식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백제 시대에 인삼을 일본에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 이전부터 닭과 인삼으로 만든 요리가 있었으리라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삼계탕은 닭과 인삼의 조화로 한국의 맛이 잘 살아있는 보양식으로 손꼽히는데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닭과 다른 첨가물과 어울려 원기 회복을 돕기에 여름이면 꼭 먹게 되죠. 우리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약식동원 사상, 즉 좋은 음식은 약과 같다는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인삼, 황기, 당귀, 대추 등이 있는데요. 각 재료의 효능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놀라게 됩니다. 삼계탕에 들어있는 인삼은 한여름 더위에 지친 오장의 양기를 보충해주고 황기는 콩과에 속하는 식물로 기가 허해져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나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선시대 명예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따르면 대추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힘이 있어서 즐겨 먹는 것이 좋으며 오래 먹으면 늙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당귀는 기를 통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무심히 먹었던 삼계탕 재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삼계탕이 왜 사랑받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맛뿐만 아니라 먹고 나면 식욕이 회복되고 위장이 튼튼해지는 그야말로 진짜 보양식이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는 삼계탕도 자신들이 처음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계탕이 고대 중국 광동식 가정 요리이며 한국에 전파된 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다는 게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실제로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는 삼계탕이 고대 중국 광동식 국물 요리라고 소개했는데요.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 사진과 함께 삼계탕은 인삼, 닭, 찹쌀로 만든 고대 중국 광동식 국물 중 하나로 한국에 전파된 후 가장 대표적인 한국 요리가 됐다는 근거 없는 망언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한국의 삼계탕은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맛이 녹아있는 우리 고유의 음식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자신의 것이라 우겨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에 그리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가격입니다. 삼계탕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부쩍 비싸진 삼계탕 가격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닭 도매 가격은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졌는데도 서울 시내 삼계탕 가격은 석 달째 17,000원 가까운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시내 유명 삼계탕집은 가격이 이미 2만 원대에 올라섰는데요. 작년 7월 토속촌이 기존 19,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고려 삼계탕도 올해부터 2,000원 올린 2만 원에 삼계탕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노년 삼계탕도 지난달부터 삼계탕 가격을 1,000원 인상해 18,000원이죠. 이 같은 유명 식당이 아니더라도 보통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치킨을 시키면 여러 명이서 먹을 수라도 있지 삼계탕은 1인분인데 좀 너무 가격이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부터 조상님들이 원기 회복을 위해 먹던 삼계탕, 이제는 외국인들마저 찾는 음식이 되었는데요. 모쪼록 하루빨리 가격이 잡혀서 마음 편히 보양식도 먹는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운 여름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준 삼계탕, 앞으로 전 세계에서 빛을 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